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AI 챗봇 만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스마트폰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AI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스마트폰 콜센터 챗봇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요. 질문 유형과 대답을 구분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종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콜센터 챗봇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고객이 일상적인 문장으로 스마트폰에 문제점을 입력해요. 그러면 이것을 인식하여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마트폰 콜센터 챗봇의 주제를 4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물에 빠졌을 때에 상담하는 내용, 그 다음 액정이 깨졌을 때나 액정에 관련된 상담하는 내용, 그 다음 분실했을 때의 상담 내용, 그 다음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때의 종류에 대한 내용, 이렇게 4가지의 분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에 대해서 예상 질문들을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 침수에 관련된 거면 이런 식으로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게 질문을 넣어봤고요. 파손과 관련된 질문은 주로 액정, 파손 이런 말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예상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분실에 대한 것도 주로 잃어버렸어요, 못 찾겠어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종료, 즉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 끝나는 시점을 사용자의 이 질문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예상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별 예상 질문에 응답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코딩을 할 건지 알고리즘을 한번 볼까요? 늘상 하듯이 첫 번째는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콜센터 인공지능 상담원 콜봇입니다. 스마트폰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하면서 사용자의 입력을 대기하는 입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입력한 내용이 혹시 50%보다 정확도가 높다. 그러면 각각의 주제별로, 즉 여기서 질문에 대한 주제를 분류했을 때 그 분류한 정확도 값이 50%보다 크다. 그러면 각각의 분류된 주제에 맞는 답변을 해줘라. 그렇지 않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류를 했을 때 그 정확도가 50%보다 못하다, 미만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알고리즘으로 오늘 독특한 내용은 여기 종료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용자의 질문을 통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종료할 건지를 알게 되는 항목이 추가되는 것과 그 다음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코드상에서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주제를 분류하는 것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함수로 만들어서 그거를 무한반복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러 갈까요? 크롬 화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머신러닝 포 키즈 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프로젝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먼저 주어야겠죠? 자, 프로젝트 추가해서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로 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콜센터 챗봇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콜센터 봇이라고 할까요? 자, 콜센터 봇이라고 할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했고요. 인식 방법은 저희는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데이터의 언어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러 가야겠죠? 자, 손가락이 있는 모습에서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 준비하러 갑니다. 훈련. 먼저
저희가 아까 시나리오 만들 때에 4가지의 주제를 분류했죠. 그 4가지의 주제를 레이블로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레이블 추가해서 레이블 이름도 반드시 영어여야 된다 그랬죠. 자, 처음에 침수에 관련된 것으로 저는 워터라고 하는 걸로 레이블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는 LCD, 액정 파손에 관련된 것으로 LCD 하나 또 만들었고요. 자, 세 번째 레이블은 분실에 대한 질문이어서 로스트라고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질문을 종료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으로 end라는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각각의 레이블에 즉 이게 저희가 상담원이 해줄 큰 4가지의 주제죠. 응답해줄. 자, 그 중에 예상 질문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침수에 관련된 예상 질문. 첫 번째,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어요. 자, 뭐 이런 답변들을 하겠죠. 자, 저희는 예상 질문을 데이터로 각각의 주제에 입력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이터를 학습시켜야겠죠. 자, 학습 및 평가 가겠습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자, 지금 훈련 중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보다 속도가 느리고요. 이미지 데이터보다는 학습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자, 여기에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비가 와서 빗물에 젖었어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는 학습시키진 않았거든요. 자, 과연 워터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워터라고 대답해요. 단 신뢰도가 51%네요. 네, 그래도 50%보다는 높으니까 아마 대답은 하겠죠. 네, 자,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스크래치에서 또 코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스크래치 3으로 합니다. 스크래치 3 열기. 자, 저희가 완성하고자 하는 것의 알고리즘 아까 소개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안내 멘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분류한 정확도가 50% 이상이면 그거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도록 주제를 분류해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정중히 안내 멘트를 내보내야 돼요. 그게 저희 이 챗봇의 흐름이었어요. 화면 구성을 좀 해볼게요. 자, 이 고양이 대신에 저는 지우고 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더 멋진 그림을 좀 불러올게요. 콜센터 챗봇을 좀 하나 불러올게요. 열기 하고요. 자, 얘를 적당한 곳에 뭐 여기다 놓고 이거 너무 커요. 자, 그래서 한 80% 정도로 이 정도로 답변을 하고 여기에 밋밋하니까 아까 배경을 하나 넣겠습니다. 24시간 하고 있다라는 안내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자, 그럴싸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멘트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센터 봇을 클릭을 하고 제일 먼저 멘트를 내보내야겠죠? 자, 이벤트에 가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제일 먼저 형태에 가서 2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와서 제가 한 4초 동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콘설터 AI 상담원 콜봇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이번에는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뭐 죄송해요 다시 말해주세요 아니면 더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질문을 담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에 가서 변수 만들기 해가지고 제가 멘트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멘트를 정하기로 자, 멘트를 뭐뭐로 정하기로 할 건데요. 여기에 처음 질문하는 내용을 쓸 거예요. 스마트폰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멘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멘트를 어디에서 쓸 거냐면요. 자,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무슨 함수냐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창에다가 질문을 입력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대답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대답이라는 변수에 넣지 않고 요 멘트라는 변수에 넣을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의 내용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50% 이상의 정확도가 확보되면 상담 유형이라는 변수에
그 분류된 주제를 저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함수는 내 블럭에 가서 만들 수 있고요. 블럭 만들기에서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제 분류. 자, 그럼 주제 분류라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쓸 거예요. 자, 여기에 묻고 기다리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한 내용을 묻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멘트를 만들었었잖아요. 스마트폰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라는. 그래서 변수에 가서 멘트를 묻고 기다리기를 할 거예요. 그 내용을 대답이라는 변수에 기억을 하겠죠. 자, 그걸 갖고 와서 제어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을 가져와서 자, 연산에 가서 뭐뭐보다 작냐? 50보다 작냐? 무엇이? 자, 저희 콜센터 봇 머신러닝 블럭들이 있죠. 자, 이 중에 정확도 값이. 정확도가 50%보다 적냐? 근데 어떤 정확도냐면 여기서 묻고 기다리기에 의해서 확보된 대답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제를 분류했을 때 그 주제의 정확도가 50%보다 적냐라는 거예요. 적으면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안내 멘트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내 멘트는 요 멘트에 또 넣지 않고 별도로 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 만들기에서 상담 유형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상담 유형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상담 유형 변수를 논으로 할 거예요. 분류된 게 없다라는 의미죠. 자, 논으로 하고 나의 변수가 아니라 상담 유형의 변수가. 자, 그리고 만약에 50%보다 작지 않고 크다. 그러면 상담 유형을 복사할게요. 논이 아닌 주제를 분류한 레이블 값을 여기에 넣을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 머신러닝 블럭에 가서 레이블 있잖아요. 텍스트 레이블, 주제를 분류한 거. 자, 여기 대답 들어가면 되겠죠. 감지의 대답. 자, 대답을 인식해서 분류를 했을 때 그 분류된 내용을 상담 유형이라는 변수에 넣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50%보다 작으면 논이라는 내용을 상담 유형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워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LCD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로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엔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제를 분류해서 넣겠다라는 거죠. 이게 주제 분류를 정의하는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요. 그 주제 분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뭐 예로 상담 유형이 워터로 분류됐다. 깨끗한 물에 빠졌다면 빨리 유심칩이나 이런 거 제거하시고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이런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내 블럭에 가서 블럭 만들기 해서 이번엔요. 답변하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요 답변하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상담 유형 변수에 지금 분류된 레이블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워터냐 LCD냐 이렇게 묻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어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 자, 그리고는 연산에 가서 뭐뭐와 같으냐.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담 유형 변수에 들어있으니까 변수에 상담 유형. 상담 유형 값이 만약에 물에 빠진 거야. 그러면 저희가 레이블 값을 워터라고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워터냐? 그러면 답변을 해주면 돼요. 자, 답변은 형태에 가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답변이 기니까요. 10초 동안 말을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메모장으로 미리 준비를 했어요. 스마트폰이 깨끗한 물에 빠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심, 배터리, 메모리 등을 제품에서 분리해 주세요. 배터리와 일체형인 휴대폰인 경우는 전원을 꺼주세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서비스 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라는 답변을 하는 거죠. 자, 요것만 제가 복사할게요. 자,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답변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문장이 길어서 지금 잘리지만, 자, 요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LCD도, 로스트도, 엔드도 같은 유형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사할게요. 자, 또 복사해서 하나 붙입니다. 자, 그리고는 워터가 아니고 여기는 대문자 LCD. 저희가 레이블을 그렇게 넣었잖아요. 여기는 로스트, 그리고 여기는 엔드. 아, 그러고 보니까 상담 유형에 여기서 논을 만들었었는데 논이 없네요. 이걸 하나 복사해서 넣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논으로 가야죠.
자, 논이면 뭐였냐면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멘트 하는 거였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건 뭐 길지 않아도 되죠. 한 4초 동안만 얘기해도 되죠. 요거는 상담 유형이 논일 때. 이거는 워터일 때. 자, 그 다음 LCD일 때. LCD일 때 답변은 이게 아니고, 자, 다시 두 번째 답변. 외부 액정이 깨진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려면 내부 LCD 패널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 LCD 유형의 답변을 해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로스트, 잃어버렸어요 라는 예상 질문일 때는 답변이 스마트 분실 시 통신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복사해서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끝나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상담 콜봇이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넣고 자, 여기는 10초 동안까지는 뭐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10초 동안 말을 하고요. 근데 이것만 해갖고는요. 이 엔드를 유도하기가 어려워요. 이 항목을. 그래서 여기 밑에 한에다가 변수에 가서 뭐뭐로 정하기를 하나 넣을 거예요. 자, 뭘 정할 거냐면요. 멘트에 뭘 할 거냐면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다른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이거는 종료를 유도하는 멘트인 거예요. 네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고 아니요 됐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가 예상 질문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AI 챗봇 상담원이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복사 LCD 질문에서도 또 복사 분실했을 때의 질문에서도 똑같아요. 그 대신 상담 유형에서 엔드일 때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끝내면 됩니다. 제어에 가서 모두 멈추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지금 함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이걸 함수 만든 거를 이제 여기서 사용해야죠. 자, 무한반복을 넣고요. 네블럭에 가서 처음에는 주제를 분류해야 되고요. 이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답변을 해야 되겠죠. 블럭 정리하기를 한번 하고 자 변수에 여기 체크 표시 있죠? 요거를 해제하시면 변수는 화면상에서 안 보입니다. 자 화면을 크게 하고요. 초록색 깃발을 눌렀을 때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콜센터 AI 상담원 콜봇입니다. 스마트폰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 비가 와서 스마트폰이 빗물에 젖었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워터에 해당되는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오, 좋아요. 스마트폰이 깨끗한 물에 빠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배터리나 유심이나 메모리를 제품에서 분리해주세요. 배터리와 일체형. 자, 이렇게 안내를 멘트를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는지 아니면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 또 묻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액정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학습 데이터에는 없었는데, 자, 뭐라고 답변을 할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아마 50%보다 정확도가 낮았나 봐요. 그래서 액정에 대한 질문으로 얘가 분류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액정이 깨졌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마 학습 데이터에 있었는데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묻겠죠. 또 다른 도움이 있으신가요? 하고 또 묻겠죠. 자 여기에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상담원 콜봇이었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고 그 다음은 코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챗봇 코드였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는 제일 먼저 이 챗봇이다 보니까 주로 첫 안내 멘트, 인사 멘트를 좀 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콜센터 AI 상담원 콜봇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바로 묻고 기다리게 하지 않고 멘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멘트를
주제 분류 정의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었죠. 멘트에 들어있는 내용은 뒤에 답변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대답으로 50%보다 정확도가 적으면 상담 유형이라고 하는 답변하기에서 사용할 변수에 노응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계학습을 통해 주제를 분류한 내용을 대답에 의해서 상담 유형 변수에 넣은 거예요. 이때 대답에는 사용자들의 질문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그 질문 내용이 레이블, 저희가 4개 만들었죠. 워터, LCD, 로스트, 엔드, 이것 중에 하나가 분류된 것을 상담 유형 변수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상담 유형이 혹시 논이면, 이건 50%보다 적으면일 때 일어나는 상황이죠. 멘트라는 변수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 그렇지 않고 상담 유형이 워터로 분류됐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LCD로 분류됐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로스트로 분류됐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 엔드로 분류됐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이런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끝나죠? 상담 유형 엔드에 해당되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혹은 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 때 끝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상담원 콜봇이었습니다 하면서 모든 코드를 멈추게 됐어요. 자, 이것이 저희가 만든 스마트폰 콜센터 AI 상담원 콜봇에 대한 코드였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질문에 대한 분류 항목과 답변에 대한 항목을 따로 함수로 만들어서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상담 주제를 스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때 최대한 다양한 상담 사례를 입력하면 컴퓨터의 인식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해서 랜덤 추천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천해주는 챗봇입니다. 감사합니다.